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근저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을 감액 등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저당권의 액수를 줄여서 등기를 바꿨다. 그러면 본인의 최우선 변제권 순위가 바뀌는가? 그리고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고수 중개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건데 초보 중개사분들은 되게 많이 헷갈리시고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중개사분들도 그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권리 이전 의뢰인들이나 권리 취득 의뢰인들, 일반 고객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모르시고 어려우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질문은 뭐냐면요.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론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지금 시점이 2026년이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11차 개정을 한 게 최우선 변제금 기준이 23년 2월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기준으로 할게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에 보증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된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월세는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00만원은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선순위 보증금들이나 동순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에 동일한 세입자들이 만약에 여러 명 있다.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그럼 안분배당하는 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지는 뭐냐면 이제 최종 개정이 23년인데 만약에 근저당권을 2022년 한 10월쯤에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26년에 계약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23년 2월 기준인 1억 6,500만원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적용됩니다. 23년 2월에 개정되기 전이죠. 22년 10월에 근저당권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개정되기 전 10차 개정 그 당시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의 본론이자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을 예를 들면 오늘 샘플 사진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샘플 사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최초의 근저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하는 시점이 2026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근저당권을 다 말소하지 못하고 주인이 근저당권을 감액 등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감액 등기했을 때 좋은 효과 첫 번째, 두 번째의 최종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좋은 효과 첫 번째는요. 이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저당권이랑 달라요. 저당권은 딱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은 이 마이너스 통장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다 갚았어도 말소를 하기 전까지는 다시 또 채울 수도 있고 금액의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있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최대 1금융권은 20%, 2금융권은 30%, 최대 40%까지 추가적인 금액을 다 잡습니다. 그 이유는 변제를 못했을 때 이자 미납 금액이나 혹은 소송 혹은 재반 비용들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 원금의 20%에서 40% 사이까지 더하는 거예요. 근데 1금융권에서 보통 빌리는 이유가 20% 정도까지만 낮아지니까 그렇게 빌리는 거고 안정성이 높으니까 그런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근저당권 감액했을 때 좋은 점 하나는 이 근저당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감액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원래는 얼마까지였는데 감액 등기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마통 한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3억 얼마가 근저당이 있었다가 감액 등기를 했어요. 한 1억 얼마로. 그러면 최대 1억 얼마까지만 이제 근저당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그를 초과해서는 더 이상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액이 한 전세가 10억 정도 됐어요. 제가 실제 계약했던 건을 말씀드리면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 사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설정이 돼 있었죠. 자, 그리고서 이 감액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22년에 1억 5,400으로 채권 최고액을 줄였죠. 자, 그렇다면 원래 3억 6천이 채권 최고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20% 잡았으니까 원래 원금이 3억이었는데 채권 최고액을 한 절반가량 줄였어요.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으로 줄였겠죠. 그러면 원래 채권 최고액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자들이 3억 6천까지 최대 갖고 갈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이 금액이 경매 같은 게 넘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이 선순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억 얼마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장점은 마통 한도가 줄어드니까 이 뒤에
근저당권 설정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값이 제가 계약한 게 이게 전세가 10억이었거든요. 이 집이 한 20억 정도 해요. 그럼 이 앞에 근저당이 지금 1억밖에 없죠. 그럼 그 후순위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게 10억이니까 집값이 20억인데 만약 낙찰가액이 한 16억, 17억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도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감액 등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요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감액 등기를 하면 그럼 최우선 변제 시점이 2012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변경되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이자 요지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감액 등기를 했다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의 이 시점이 감액 등기 한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그 기준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시 사진을 한번 다시 띄워볼게요. 사각형에 표시를 해놓은 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순위번호라고 있어요. 자, 등기부에는 순위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이 집에 지금 첫 번째 제일 먼저 1번으로 잡힌 게 뭐예요?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이전 주인이나 혹은 이 주인이 살면서도 다른 순위를 설정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1번으로 2012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됐는데 쭉 뭐 원금을 상환했었겠죠. 그러다가 1-1 보면은 이건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 그래서 이제 취급 지점이 변경됐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취급 지점 변경된 게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을 감액 등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취급 지점이 변경된 거였고 1-2를 보니까 근저당권 변경이라고 돼 있어서 1-2라고 돼 있죠. 1에 가지치기를 해서 부기 등기로 1-2로 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원인이 뭐예요? 1번 근저당권이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을 기준하겠다라는 게 이 부기 등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기는요, 그 주 등기, 이 순위번호가 1번이면 1번이 주등기라 그래요. 주등기에 부기해서, 부가해서 따라오는 가지 등기를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라고 돼 있잖아요. 1-2니까 최초 순서가 어떻게 돼요? 1번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에 감액 등기를 이렇게 했을지라도 최우선 변제권 금액은 언제로 적용이 돼요? 2012년 기준으로 그 금액대로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10억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자가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집에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5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분이 있다고 쳐요. 이제 이런 분이 그러면 2012년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해당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그럼 2012년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기준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5천이 됐을 텐데 지금 2012년 기준에서는 될까 말까, 또 이걸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감액 등기는요, 새로운 등기로 변경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등기 순위번호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1번 주 등기의 순위번호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부기가 된 거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저당권자가 최초 1번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최우선 변제금은 최초에 받은 그 근저당권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 등기를 하는 것보다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보증금으로 세입자가 1순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근저당권을 감액 등기했다고 해서 순위번호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한 시점으로 그 기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감액 등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의 변경이나 혹은 최우선 변제금의 시점에 대해서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채무 일부에 대한 감소를 뜻하는 것일 뿐, 채권 최고액이 감소될 뿐이지 우선순위가 새로 형성되거나 우선순위의 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영상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